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절차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6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 6가지 외에 축척 변경을 다뤘는데 이 축척 변경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올해에는 좀 적기 때문에요.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8에서요, 등록사항 정정이 나오는데, 자, 요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척 변경과 함께 그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토지 이동, 사유에 있어서 조금은 복잡한 내용입니다. 축척 변경만큼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표를 쳐두시고요. 다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좀 먼저 개변부터 보죠. 등록사항 정정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이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그 고쳐서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먼저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발견했을 경우에는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사항 정정을요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규 등록의 토지를 이제 신규 등록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한다는 거죠. 신규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신규 등록이 됩니다.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적, 이런 걸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측량을 했다고 해보죠. 면적을 이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근데 측량은요, 갑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측량을 하는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해서요, 측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예, 지적 측량 수행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 시간에 이제 지적본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을 할 텐데 그때 자세히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갑이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요, 측량 성과가 이제 나오겠죠. 면적, 경계, 좌표. 대표적인 게 면적이 나오겠죠. 측량에서. 그러면은 그 면적이 측량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즉,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측량 성과도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도가 나오게 되면요, 그 측량 성과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요. 자, 검사를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제대로 측량한 거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은요, 측량 성과도를 그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지금 듣기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적 측량 시간에 다 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그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받은 측량 성과도를 받아서 정확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주면은 그 토지 소유자는 이제 정확한 이제 면적, 측량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신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에 나와 있는 그 면적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지적소관청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측량은 해야 되지만은 측량 성과도, 지금 갑이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로부터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성과도를 받았어요. 이것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지적 측량, 그 측량 성과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는 누가 발급해 준 겁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발급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의 그 원본, 그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하고 내가 소유자라는 소유권 증명서류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 내가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까지 첨부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지적소관청이 그것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조나 이런 거 할 때, 분할을 할 때도 측량을 하지만 측량 성과도는 가져갈 필요 없다. 그 이유는 지적소관청에서 발급한 측량 성과도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에는요,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면적이 30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300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30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럼 신청을 했으면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등록이 됐느냐라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한번 떼봤습니다. 신청을 해보는 거죠. 등본 발급 신청을 했더니 이 지적공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200제곱미터로 돼 있는 거예요. 200제곱미터.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 분명히 나는 300으로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지적공부에는 200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어떻습니까?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이때 오류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든지, 또는 신청서는 제대로 적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잘못 등록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왜 300인데 200으로 되어 있느냐 해가지고 이 오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정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정정. 자, 그럼 이때 정정을 신청하러 갈 때는요, 정정을 신청하러 갈 때는 내가 300이다, 200이 아니라 300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때는요, 자기가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 있죠. 이것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들고 갈 필요가 없었지만은, 들고 갈 필요 없었는데 등록된 내용이 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왜 잘못되어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내가 발급받았던 측량 성과들을 들고 가서 정정 신청을 한다는 거죠. 정정 신청을. 이것이 바로 등록상 정정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는요, 이런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면적은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규 등록, 그래서 등록한 다음에요, 지적 공부를 한번 떼봤더니요, 토지의 표시는 다 제대로 돼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내 원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등록은 홍기동으로 돼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 나는 홍길동인데 왜 홍기동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정정을 신청해 줘야 되겠죠. 정정을 신청할 때는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서를 첨부해 들고 가야 되겠죠. 즉,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될 것이고, 또 소유자의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정정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정은 등록상 정정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정도 있고 소유자에 대한 정정도 있겠죠. 소유자 표시. 자, 그러면은 그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는요, 자,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했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거 몰라요. 잘못 등록됐다는 건 모릅니다.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 오류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에서 빨리 오류를 정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직권으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토지의 표시, 소유자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데 이것은 신청 또는 직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요, 115페이지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되는 것을 먼저 보죠. 자, 그러면 신청에서 정정도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 소유자에 대해서 정정 문제가 나오겠죠. 자, 방가로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잘못됐음을 발견하면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방가로 2번 보시면 이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방가로 3번 밑으로 오시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자, 특히 여기 등록상 정정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정정을 신청하고 할 때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즉 원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보시면 이제 첨부 서면이 있는 거죠.
자, 첨부서명과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자, 경계나 면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계나 면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자기가 발급받은 측량성과도가 있겠죠.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첨부서면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측량성과도. 자, 등록사항을 정정을 위한 측량성과도를 첨부서면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일반적인 신규 등록조나 분할을 신청할 때는 측량성과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통해서 발급해 준 것이니까. 그러나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들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첨부서면으로 들고 가서 신청해야 되는 토지 이동의 유일한 것이 바로 등록상 정정입니다. 등록상을 정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200을 이제 어떻습니까? 300이 만회해가지고 면적을 어떻습니까? 다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지적 공부를 열어서 2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으로 다시 정정을 하게 되겠죠.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서 정리, 변경하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넓게는 토지의 이동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정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그 밖에요. 경계 면적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 어떤 등록상의 변경을 요구할 때, 정정을 요구할 때는 그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첨부서면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디귿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디귿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서류를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은 항상 나오는 거죠. 이 말이 있으면 항상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첨부서면과 관련돼서요.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보죠. 경계. 자,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앞에서 있는 위에 경계나 면적의 변경이라는 것은요. 먼저 면적의 변경을 보죠. 자, 이게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예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는데 300제곱미터인데 이것을 200제곱미터로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만 어떻습니까? 200을 300으로 정정하면 되는 것이죠. 정정하면 되는 겁니다. 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 토지가 원래 300짜리를 200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300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을한테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등록상 정정, 측량성과도만 들고 와서 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로 생각해보죠. 내가 경계가 잘못됐을 때요. 면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되겠죠. 원래 내가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았을 때는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이것 소유하고 이것을 을이 소유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적공고에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느냐? 요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경계가. 내가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았을 때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지적공고에는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잘못 등록되는 거죠.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발급받았던 이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가서요.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정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정정해달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을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원래 지적공부에는 을이 여기까지를 다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등록상을 정정해버리니까 을에는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즉 이만큼만 을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 여기까지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는데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의 위치가 바뀜으로써요. 인접토지,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그 인접토지 경계가 정정이 됨으로써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을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정정이 되는 거죠. 손해를 주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을의 승낙서도 들고 오라는 거죠.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들고 오라는 거죠. 승낙을 해주면은, 을이 승낙을 해주면은 바로 쉽게 정정이 되지만, 을이 승낙을 해주고 싶지 않겠죠. 원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등록된 상태니까요. 을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생각했는데, 정정이 돼버리면은 자기 소유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을은 승낙을 안 해주려고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갑이 결국 을을 상대로 떴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이다라는 것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경계 확정, 다시 이쪽으로 확정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을이 쉽게 승낙을 해주면 승낙서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승낙 안 해주면은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인접 토지 경계의 변경.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측량 성과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이 측량 성과도 원래 이것이 진짜 경계였다는 사실에 측량 성과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을의 승낙서도 들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고 니은 보시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문, 즉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요. 두 가지요. 경계나 면적은 측량성과도. 그러나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3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그러니까 토지 표시는 이런 게 되겠죠. 뭐 300제곱미터를 이제 200제곱미터로 등록돼 있다든지. 원래 토지 소유자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때도 첨부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는데 나의 원래 이름은 홍길동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되겠죠. 홍기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뭘 들고 가야 되느냐? 있어서요. 등기, 이미 등기된, 그러니까 기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겠죠. 이미 등기된 토지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 중에서 소유자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에 홍기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홍길동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등기부에도 홍기동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적공부 홍기동인데 지적공부에 있어서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도 홍기동으로 되어 있어요. 홍기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적공부만 홍길동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렇죠? 등기부에 홍기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내 본명은 홍길동인데 등기부에도 홍기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도 홍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등기부부터 홍길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등기부를 홍길동으로 만든 다음에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서 내가 홍길동이니까 지적공부도 홍기동으로 정정해 주세요. 홍길동으로 정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따라서 첨부 서면으로 뭘 들고 가냐면요. 이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등기부에는 홍길동인데 왜 지적공부만 홍기동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요.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요.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원래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본명이 홍길동인데 그런데 등기부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 본명이 홍길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를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이때는 뭘 가져가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로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게 있겠죠.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가서 홍기동을 홍길동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은 자, 일반적인 내용으로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소유자 정정할 때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가 되었다는 걸. 내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이 되겠죠. 홍길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서류가 됩니다. 이것을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다만 해가지고 있죠.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를 정정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죠.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겠죠. 자, 이것을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한 정정, 토지의 표시에 의한 정정,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에 대한 정정에 있어서 그 첨부 서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이제 첨부해야 될 서면들이 있다는 거죠. 첨부 서면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입니다. 자, 직권에 의한 정정은 자기가 직권으로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정정을 하는 것이니까 뭘 첨부 서면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이제 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첨부 서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자, 직권으로 정정인데요. 자, 의 보시면 등록상에 잘못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직권 정정이라는 것도요. 자, 보죠. 어떤 지적소관청에서 자기가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등록된 내용은 자기도 마음대로 정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록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등기가 모두 맞춰지게 되면은 등기관도 마음대로 고치지를 못해요. 판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판결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잘못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판사가 마음대로 그걸 고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 공적인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비록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도 정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손을 일단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이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요, 명백한 오류예요. 명백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명백한 오류라는 것은 오기, 잘못 적었다는 거죠. 오타. 전산화된 어떤 지적 공부에 있어서 오타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때만 정정할 수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신청에 다 정정이 가능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직권으로 만대로 정정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일부 이거예요. 일부. 명백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요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넘기시면요. 116페이지 보시면은 방가를 위해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죠. 자, 토지의 표시도 명백한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요. 자, 보죠. 1번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만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은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받았어요. 결의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의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의서의 내용은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공 하나를 빠뜨렸다랄지, 공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랄지 하는 거예요. 면적. 이거 명백한 오류죠. 결의서 보면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인 것이죠. 이거 잘못됐네. 이것은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됐다. 여기서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런 경우에 명백한 오류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동그라미 리을 보시면요.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작성이나 제작성. 자, 제작성이라는 것은요, 지적국의 복구가 아닙니다. 복구는 멸실이 훼손됐을 때 다시 만들면 복구이지만 제작성은 이 종이로 된 지적본부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헐거워지다 보니까 다시 똑똑하게, 똑바로 어떻습니까? 깨끗한 종에다 다시 옮겨 적는 것. 이걸 제작성이에요. 그런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공안어를 더 붙여버렸다는 거죠. 공안어를 빠뜨렸다랄지. 명백한 오류죠. 명백한 오류.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뭐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정리. 똑같은 거죠. 잘못 정리된 경우죠. 다르게 정리된 경우. 또 미음 보시면요.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지적 측량 성과가요. 자, 보죠. 여기 분명히요. 여기는 측량을 했을 때는요. 측량 성과도에는 500으로 쭉 이제 면적이 500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500으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공하나를 더 붙여버렸다든지 공하나를 빼버렸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오류죠. 그러니까 다르게 정리됐다는 거죠. 다르게.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고 옮겨 적고 이걸 보고 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된 거죠. 명백한 오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시옷 보시면 있겠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 입력됐어요. 자,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잘못 입력이 됐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죠. 오타하고 똑같은 것이죠. 입력할 때 오타가 발생한 것이죠. 또 지읒 보시면은요,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시요. 자, 척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 단위를 사용했죠. 몇 평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평이요, 3.3 제곱미터죠. 3.3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몇 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10평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0평이면 어떻게 돼요? 33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다 10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7평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7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두들겼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죠. 그러니까 다르게, 잘못, 명백한 오타, 오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명백한 오류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4-5가지를 방금 봤는데요. 이건 명백한 오류죠. 자, 그 이외에 몇 개를 더 보죠. 니은 보시면은요. 자, 니은 체크하시고요. 니은은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것이 기역, 니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특히 이제 니은 중요합니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요. 자, 면적의 증감 없이 거기다 체크하시고요. 자, 경계가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요. 자, 보죠. 경계를 이렇게 원래 경계가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정리돼 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경계를 이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은 이 토지죠. 원래 등록된 필지가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게 되면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정정은 이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직권으로는 정정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서만 정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이런 경계의 위치 정정,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못 해요. 자, 그러면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의 위치 정정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되겠죠. 한 필지 안에요. 여기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안에 여기 유지가 있어요. 유지. 자, 지목이 다르죠. 지목이 다른데 유지가 몇 제곱미터냐면요. 400제곱미터짜리예요. 자, 400제곱미터니까 어떻습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요. 과수원에 양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필지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유지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여야 돼요, 여기. 좀 위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밑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10m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습니까? 요 위에니까 이거 정정을 하겠죠, 이렇게. 자, 이때의 정정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위치만 정정하는 거죠, 위치만.
자, 이런 것은요, 보통 이제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면적은 그대로기 때문에. 다만, 경계의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는 이제 경계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측량은 해봐야 되겠죠. 측량을 해서 위치만 정정하는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디귿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디귿은. 그리고 우리가 리을하고 미음은 보았고요. 비읍은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지적 측량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옷했고요. 그 다음에 이응 안 했죠. 이응. 자, 이응은요, 이런 겁니다. 원래 두 필지가 있어가지고요. 두 필지가 있어가지고 둘 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그래서 합병 신청을 해가지고요. 합병을 했어요. 자, 합병을 했으니까 이게 100번지가 되고 이게 101번지면 합병을 했으니까 100번지가 됐습니다. 자, 100번지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나서요.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라라고 촉탁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 101번지에는요. 101번지에는 따로 을에게 그러니까 A라고 하죠. A에게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필지가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합병 제한에서 했던 거죠. 합병을 해버리면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못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요. 지적공배는 등록되지 않고 등기부에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병을 해줘 버린 거죠. 합병을 해준 다음에 등기 촉탁을 했더니 등기소에서 보니까는요. 합병할 수 없는 토지거든요. 합병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야 이건 합병할 수 없는 토지야. 이건 합병 못해. 라고 해서요. 그 등기 촉탁을요. 각하를 해버렸어요. 야 이건 못하는 토지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합병을 못하는 토지죠. 토지 합병을 못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실수로 합병을 한 거죠. 잘못 이해해가지고.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합병해봤자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합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어떻습니까? 정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건 합병할 수 없는 토지였네요 라고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걸 다시 정정을 하는 거죠. 합병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응 보시면은 토지 합필 등기에 제한이 위반됐다는 거죠. 합병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고 나서 합병에 따른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관에서 어떻습니까? 각하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합병할 수 없다라고. 자, 각하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 각하는 등기관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해야 되겠죠. 합병을 할 수 없는 걸 합병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사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유들을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외우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자, 이렇게 명백한 오기 오타인 경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위치 정정.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밑에 어떻습니까? 이응 보시면 뭐 하필 등기 신청 위반해서 각하하는 경우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오타, 오기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또 다룰 것입니다.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만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요. 이 보시면은 자, 지적소관청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체 없이 이제 정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정정 대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적공부에 지금 오류가 있어서 잘못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 이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요. 또 토지 소유자도 어떻습니까? 소유자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발견됐다는 거죠. 등기부엔 홍길동으로 되는데 지적공부에 홍기동으로 잘못. 이건 명백한 어떻습니까? 이것도 오타잖아요.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요, 기등기 토지, 이미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방금 했던 것처럼 등기 관련 서류를 보면서 등기부 봤더니 다르네? 라고 했을 때는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등기부득이 되겠죠.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할 때요, 이렇게 미등기 토지요.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그러면 정정할 수 있느냐? 이걸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등기부나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만 내면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아무나 어떻습니까? 수수료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사생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돈 주고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 가족관계 등록부를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수수료 내고 아무나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마음대로 열어보지도 못해요. 열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어서 토지 소유자를 정정한다는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요, 정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들고 와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정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등기부는 얼마든지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가로서 한번 보시면 이미 등기된 토지라면요,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이제 정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상 정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신청에 있어서는 그 첨부 서면이 중요한 것이고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토지의 표시의 정정의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직권으로 소유자는 미등기 토지는 정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가로 4에서는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요, 자, 117페이지 보시면은 만약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있어서요,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고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정을 못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내용이 지적공부에 그대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지적공부에 뭐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지적공부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잘못된 정보를 토지 소유자가 열람 신청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안 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요, 그 대장에요, 맨 위에 있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습니다. 직권으로 정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습니다. 이렇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빨리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요. 자,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빨리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직 토지 소유자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거죠. 정정 대상 토지인데, 토지는 하는데 신청도 없고 직권으로 할 수 없으면은 정정 대상 토지에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 지적 공부를 보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것인데, 이 적어 놓을 때요,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만 보지 밑에 있는 내용을 잘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요, 흑백의 반전으로 써 놓습니다. 탁 튀어나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글씨로 이렇게 흑백의 반전을 통해서 적어놓고, 아니면은 빨간색, 붉은색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를 보는 사람의 이것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가로 2번 보시면요.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장을 열람, 등본 발급하는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붉은색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사지 말라라는 경고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있어서 등록상 정정의 과정을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보시면은요. 9번째는 자, 행정구역의 이제 명칭 변경. 뭐 간단하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양촌리가 이름만 신공리로 바뀌었어요. 지번은 그대로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의 면적, 경계, 지번, 지목은 다 그대로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자, 소재가 바뀐 것이죠. 자, 소재가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요. 법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요. 지적공부에서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다 신공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신공리가. 자, 당연히 신공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신공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는 걸 다 알고요.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서로가 다 압니다. 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따로 누가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지적소관청에서 시간 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조금씩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양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들은 다 이제 신공리 토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정리가 되고 일부는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일부는 정리가 된 토지들은 신공리가 되고 정리 안 된 토지는 아직 정리 안 된 토지는 여전히 양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이미 다 신공리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기 때문에 옆에다 쓰죠.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변경된 것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9가지요. 여기까지 하면 9가지의 개별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정리 절차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6가지 토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등록상 정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록상 정정이 좀 양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117페이지부터는요. 지적공부에 정리해가지고요. 지적공부에 정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지적공부의 정리 이렇게 했는데요. 지적공부의 정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별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다 다뤘어요.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하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의 정리라는 것은 지적공부의 정리는 크게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가 있고 토지 소유자 정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대한 토지 이동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봤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를 중심으로 봤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이 발생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중심으로 봤는데 자, 소유자도 때로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리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서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토지 이동 정리에 관한 내용을 조금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죠. 자, 지적 공부의 정리에서요. 소설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하고 이제 소유자 정리 둘로 나뉘어 있는데
주로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대부분 다뤘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는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토지 이동 정리는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적 공부를 실제 토지 표시와 일치시키는 이제 정리를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 이동 정리의 대상이 있는데요. 자, 요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던 거죠. 자,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들은 다 토지의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한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양가로 3번 보시면 118페이지예요. 자, 우리가요. 토지 이동 정리는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은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소관청 직권에 의해서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인데요. 이제 그 신청과 관련돼서요. 약간 예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봅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배 정리의 방법 및 절차에서요. 방가로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요.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바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청은 오로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대위 신청자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 자, 그래서요. 1번 보시면 거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청의 대위 이렇게 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요 4가지를 일단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죠. 해당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공공사업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공공사업에 따라서 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유원지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수도용지 등의 제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자, 어떤 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요. 공공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무슨 수도용지를 만들었다랄지 도로를 만들었다랄지 철도를 만들었다랄지 합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어떻습니까? 변경이 되겠죠. 내가 소유하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 소유자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적 공부를요. 지적 공부, 공시법, 지적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목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일반인들은요. 지목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지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목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하라고 하면요. 소유자는 모르는 거죠. 누가 잘 압니까? 사업 시행자가 잘 알겠죠. 시행자는 잘 압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요.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가장 잘 알 것이고요. 공공사업의 시행자. 잘 알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보다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공공사업 하는 쪽에서요. 좀 해줘야 되겠죠.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 잘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신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이런 걸 말합니다. 아파트 상가.
자, 그러면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요.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이 토지가. 자, 그러면 이 토지는요.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가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 너무 복잡하죠?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목 변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갈 필요가 없이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표자, 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을요. 우리는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관리단. 여러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모두가 갈 필요 없이 대표자로 관리인 혼자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관리인이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 신청한다는 거죠. 이 전체 소유자를 대신 신청하면 될 것이고, 또는요, 이 관리인도 어떻습니까? 지목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가장 잘 알겠죠. 지목이 어떻게 바뀐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알아서 좀 신청 좀 해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인이나 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신 신청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것이죠. 꼭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D급 보시면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 이것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예요. 지자체. 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걸어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걸어가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걸어서 신청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가 어떻습니까? 가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는 그 행정기관 장이 온다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장이 되겠죠. 지자체장. 이 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대신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요. 마지막 특히 리을 잘 기억하세요. 채권자요. 채권자도요.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 채무자 갑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갑에서 채권자인 A라는 사람이 갑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채권자로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도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게 좀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채권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 실질적으로는 뭐 대위 신청이라기보다도 해주면 고맙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신청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요. 자, 요 경우는요.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도시개발하게 되면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 그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일일이 모두 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은 너무 북적북적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요. 정확히 토지 이동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와가지고 각자 신청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토지 소유자 너희들이 직접 오지 말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오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장 토지 이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어떻게 토지가 이동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떻어요? 절차가 간편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특례해가지고 오른쪽 가로 읽고 있죠. 토지 소유자는 이때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는요. 토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니은을 보죠. 니은.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은 못한다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 신청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요.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것이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출제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리고요. 오른쪽에 리을 하나만 기억하시죠. 자, 토지의 이동은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될 때, 자, 공사 준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공사가 준공됐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목 변경할 때 했었던 거죠. 지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형질 공사만 준공이 되면은 아직 아파트 단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은요.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의 이동은 공사만 준공되더라도 토지의 이동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만 이동 신청을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토지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반가로 2번 보시면은 결국 이 사람들의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이제 직권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정리하는데. 자, 직권 정리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요. 했던 거죠. 직권 등록주의에 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복습하면서요. 그 제목들만 보죠. 자, 직권으로 정리할 때도요.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조사. 자, 그러면 조사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계획 수립. 그리고 조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요. 조사부에 작성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이제 조서라고 하는 거죠.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로 정리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재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요. 자, 직권으로 정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원래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인데 수수료 내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신청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수료와 관련돼서 기억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비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누구는 징수하고 누구는 징수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징수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앞에서 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할 때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양가로 4에서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보았고요. 그 이외에 약간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살펴본 것이죠.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 절차는 이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토지 소유자 정리 절차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